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입니다. 울산 미래교육 방향을 결정할 교육감 선거. 여러분 누구에게 귀중한 한 표를 건넬지 결정하셨습니까? AI 맞춤 교육 환경 마련부터 학교 배정 방식, 교권 침해 문제까지 울산의 교육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는 누구일까요? 후보들이 쏟아내는 정책과 비전 쉽게 비교하실 수 있도록 시사진단에서 3주에 걸쳐 교육감 예비 후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김주홍 예비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순서 구광열 예비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거기 올림픽 하듯이 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지내셨어요? 그동안 작가로서 책을 주로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책도 쓰시고. 예. 예. 교육감 선거는 이제 후보들이 정당에 소속돼 있지도 않고 기호도 부여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를 예. 출마 선언 순대로 했는데 어떻게 불만은 없으시죠? 그런 예. 불만은 저는 없어요. 두 번째 전혀 오셨어요. 예. 아시겠습니다만 구광열 후보는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 2023년 보궐선거 출마에 이어서 이번이 교육감 선거 세 번째 출마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울산 교육감 예비후보 구광열 인사드립니다. 예. 끝인가요? 간단한 인사 말씀하셔도 되는데 시간을 드린 겁니다. 예. 평생 어떻게 보면은 교육 현장에서 일해본 교육자로서 울산 교육이 아주 그 기로에 서 있다,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제가 다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도전한 이유를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시기에 울산시 교육감이 이렇게 되고자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울산 교육은 지금 골든 타임에 있다고 보거든요. 더 늦으면은 지금 아주 어렵다. 예. 회복하기가. 특히 그 울산 교육청의 그 정체성 부분. 그러니까 열린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갈수록 닫혀져 가는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AI 시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이 돼야 된다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감으로서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이 선출이 되어야지 울산 교육청에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세계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후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교육감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고 노욱희 교육감 8회 선거 나오셨을 때 상임선대위원장 했습니다. 맡아서 연임을 도왔고 천창수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가겠다, 노욱희 교육감의 정신을 잇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난 8년 좀 울산의 교육 평가를 해보자면 어떻습니까? 뭐가 달라졌고 뭐가 좋아졌습니까? 노욱희 교육감님 시절에는 청렴성이 도드라지게 좋아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정책 부분도 여러 가지 학생 복지라든지 향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창수 선생님은 그 정책을 거의 이어받으셨지만 상당히 그 교육감님께서는 뭔가 일을 하려고 아주 그냥 적극성을 띠고 계셨다고 보는데 어떤 그룹에 의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사실 보면 수능 성적이라든지 기타 계량적으로 우리가 숫자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것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이제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 그게 노욱희 선생님하고의 차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이번 선거에 나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구광열 예비 후보의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울산 교육 현안을 바탕으로 구광열 예비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
공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거 먼저 물어봤는데 1호 공약, 내가 이것부터 좀 제대로 해보겠다.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울산교육청은 닫혀 있다. 예. 그래서 그 닫힌 구조 속에서는 시민분들한테 받는 그 피드백이 있을 수 없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열린 교육청을 저 지향하겠습니다. 열린 교육청. 예,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공약으로 저는 24시 신문고를 설치를 했어. 예. 일단은 교육감이 웬만한 것을 먼저 들여다보고 1차 필터링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일단 그 교사분들, 선생님들 보면 그 학부모님들하고 지금 충돌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은 바로 학부모님들의 그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생님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수업을 하시다가도 상당히 그 부분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먼저 그러한 불만 그런 것들도 전부 교육청 24시 신문고를 통해서 먼저 접수를 해주시면 주요 정책이 아닌 이상은 이 48시간 이내에 교육감이 그것을 검토해서 예. 답을 주는 그런 공개적인 같은 장을 하나 만들겠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주요 부분의 정책 결정이라든지 혹은 예사 집행 이런 부분은 아예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하고 있는 예. 주요 정책에 관한 회의 같은 것을 국무회의 뭐 생중계하고 이런 것들. 생중계하겠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생중계를 못 보신 학부모님, 교사분들이라든지 시민분들은 항상 아치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녹화해서 언제든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래서 상시 감시 제도를 아예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예. 공개만 되면 뭐 지역 예, 언론들도 당연하죠. 그 예, 영상으로 사실 뭐 맞습니다. 시민분들에게 공개를 하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제가 생각에 아마 전국의 교육감 중에서 이런 공약을 내는 사람 저밖에 없다고. 예. 그러게요. 사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도 처음 보셨을 때 사람들이 맞습니다. 와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그걸 이제 교육청으로 갖고 오겠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용 통합이라는 그 현 정부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게 실용 아니겠습니까? 예. 통합은 뭐 진영 논리를 떠났어. 유능한 사람이면 전부 다 이렇게 모시겠다 하는 거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교육청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호 공약, 열린 교육청을 만들겠다였고요. 오늘 뭐 교육 현안들 너무나 많지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생각하시기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부터 여쭤보죠. 너무 많아서요. 사실은 일단 그 기초 학력 부족이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기초 학력 부족이 뭐 절대적으로 심각하다기보다도 이게 상대적으로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교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같은 학급에서도 이게 너무 상위권하고 하위권이 차이가 나요. 학교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학급 안에서도. 그래서 지역별로도 물론 그 상대적 그 차이가 나지만 학급 내에 그부 사이에서도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못하는 친구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은 심각합니다. 이게 수업을 이런 식으로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비슷한 실력이 있는 학생들을 하고 상대에 두고 강의 혹은 수업을 하는 것하고 편차가 심한 학생들을 같이 모으는 거, 그거 수업의 질이라든지 효율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면에서는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교육청에 들어와서 교육감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공약보다도 아마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구조적인 문제라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교사분들도 실질적인 지도권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교사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온전히 수업만 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뭐 행정이나 뭐 여타 다른 맞습니다. 것들, 뭐 학부모들의 민원 처리나 이런 거 말고. 심지어는 그 CCTV가 이제 학교에 대부분 교실 외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선생님들께서 이 CCTV를 또 관리 그리고 마지막에 전부 이제 CCTV에 어떤 영상이 당연히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이게 들어보니까 말입니다. 진짜 선생님들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못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스승은 아니도 선생님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 그냥 취급으로서의 교사로 취급을 받으시니까. 그러게요. 아니 그 예. 문제는 뭐 워낙에 누구나 다 예, 공감하는 예, 문제라 교권 예, 어떤 맞습니다. 회복에 대한 문제는 예, 뒤에 예. 따로 떼서 예, 알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니 지난주 나왔던 후보도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똑같이 꼽았거든요. 두 네. 분이 교수 출신이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공교로운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방법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초학력을 그래서 높일 그 부분은 겁니까? 이제 좀 긴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튜터 시스템 멘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교사분들 퇴직하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도 나중에 이제 좀 뒤떨어지는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개인 학습을 하는 그것도 이제 바깥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예. 그래서 그건 이제 4대1, 1대4.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 한 명에 4분의 그 튜터가 붙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 때 이렇게 나오겠지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집중적으로 이 튜터식 그러니까 개인 지도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출발선은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면에서.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학교마다의 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출발선부터가 다르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뒤에 이제 뭐 보니까 나오던데 그 학교 배정 문제도 바로 이런 예. 부분 그런 부분은 이미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학력 편차를 줄이기에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방향은 같습니다. 일대 다수의 학생을 놓고 하는 수업 방식으로는 예. 뒤떨어지는 뒤떨어질 아이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챙길 수가 없다. 없습니다. 튜터식 같은 걸 예, 도입해서 예. 좀 떨어진 예,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을 무조건 절대적 평등으로 몰고 가는 게 문제거든요. 예. 현 교육청에서는 이제 잘하는 학생은 칭찬하고 상을 줘야 되는데 그러한 선의 경쟁력을 이게 어떻게 담보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불평문만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포모 현상이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저 친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잖아요. 예.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만약에 절대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똑같이 만들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그것도 조절해서 예. 선의 경쟁을 유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예. 동기부여할 것은 하고 동기해야죠. 분위기를 좀 예, 바꿔보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인 것 같아요. AI 시대 교육 예, 이야기를 좀 예. 해보겠습니다. 교육 현장도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데 울산 학생들에게 좀 반드시 길러줘야 할 핵심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AI 시대라고 지금 우리가 말한 지 한 4, 5년 됐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4, 5년 전에는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속도가 붙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변수를 알파를 놓고 보면 이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빨리 온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기까지 5년 전에 지금까지 5년 걸렸다면 지금은 2년, 1년 이런 식으로 점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패러다임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AI 시대에서 교육은 근본부터 달라져야 돼요. 이게. 방법뿐만 아니라 목적까지도 달라져요. 예.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적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AI 시대에 걸맞는 목표의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실 보면은 울산만 해도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노동 집약적으로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자동차라든지 선박 이런 것도 하이 레벨, 하이 엔드급의 스칼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 인재를 길러서 다시 울산으로 리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면 특히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의 장학금을 줘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런 쪽으로 특화 교육을 시킨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AI 시대에는 뭐니 해도
이 지시어를 넣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예. 아무리 AI를 하더라도 지시어를 넣어야지 답을 질문하는 하겠죠. 힘. 그렇죠. 음. 너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을 넣을 테니까 답을 구해줘 해야지. 그걸 안 넣는데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AI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어를 넣는 사람은 결국은 메타 위치에 있다는 거죠. 상부 구조에 있다. 예. 그럼 이 상부 구조에 있는 사람의 지시어는 결국은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컬렉터에 해놓은 어떤 자료보다도 더 창의성 있는 것을 지시어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AI 시대의 학생 교육은 창의성과 관계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 이렇게 뭐 주입식 교육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지식이 아니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뭐 이거는. 창의력, 예, 창의력이 제일 공감 중요합니다. 능력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니 그것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저는 예.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예. 요즘 우리나라 학교가 뭐 미국 부모들은 AI 시대에 예. 그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뭐 운동도 더 시키고 예체능도 더 시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학교는 요즘 운동장이 뭐 조용하다면서요. 축구도 못하게 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아마 하실 겁니까? 사고가 나니까 예. 아무래도 저번에 그렇잖아요. 학생 하나가 어떻게 다쳐서 예. 선생님이 거의 너무 거기에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자살까지 하신 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진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이해는 합니다만. 소풍도 지금 안 간다는 소리가 있고요.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어쨌든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는 중요하죠. 하시나요? 예. 당연히 중요하죠. 소풍도 가야 되고요. 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된장을 담그는데 구더기는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을 못 담근다. 이거는 저는 교육에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정성적인 문제냐 정량적인 문제냐는 건데요. 지금 정량적인 문제에 대해 너무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서 퀄리티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교해서 그래도 소풍 가는 게 낫다. 그래도 애들이 그냥 운동장에서 멋지게 그냥 마음껏 뛰어노는 게 오히려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낫더라 하는 그런 정성평가가 있어야 된다. 예. 반드시. 사고가 몇 개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학교 배정 문제 좀 이야기해 보죠. 예, 그걸 참 시끄러운데요. 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뭐 방안 좀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8학번이나 서울에서 나온 8학번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촌하고 어떻게 보면 달동네 개념도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쪽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 교육 환경이 좋습니다. 학원도 밀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동네에 이사를 가야지 근거리 배정 같은 경우. 예.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게 교육 문제로 그냥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회 전반적인 문제, 부동산까지 연결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공청회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공리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나오는 게 뭐냐. 그 교집합을 꺼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공청회를 열어서 예. 각층의 분들을 모셔놓고 토론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뭐 구글 폼을 위해서라든지 해서 다수결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권 침해 문제 좀 짚어볼게요. 예. 교권보호위원회 하루 평균 심의 건수가 2023년 이후 3년 연속 10건을 이제 넘겼다고 하는데 매일 10명 이상의 교사가 공식적인 교권 침해 피해를 입고 있는다는 소리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어떤 대책 좀 고민 중이십니까? 제가 지금 4.5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바로 이 교권 회복입니다. 교사에서 선생님으로 마지막으로 스승이라고 불리는 예. 그 포지션까지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핀란드나 이런 나라에서는 보면 유치원 선생님이 대학 교수보다도 더 봉급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치원 유아교육학과를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이론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은 유치원이 학생들 유아예요. 얼마나 거기에 또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 교수들은 사실 그 스펀지처럼 바로 그냥 강의를 하면 바로 흡입을 하는 흡수력이 아주 좋으니까 교수들은 그런 방법론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까를 방법론 별로 연구 안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저학년으로 갈수록 이게 정말 육체 노동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유치원은 그렇지만 초등학교 우리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제가 볼 때 눈높이를 거기다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교권침이 보면은 대부분 학부모님들하고의 어떤 직접적인 충돌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사실은요, 그 필터링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예. 바로 학부모님들이 어떤 뭐 자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게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바로 선생님들한테 전화하는 걸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아요. 봐요. 당연하죠. 뭐 구체적 방안은 갖고 예, 계신지요? 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거는 겁니까? 교육청에 일차적으로 먼저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자제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어떻게 중재를 좀 해달라든지 그래서 일단 필터링해서 이런 안전막을 선생님한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상근으로 계시는 그 변호사 분들을 한 최소한 5인 이상으로 정해서 예.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 법률적 비하까지 가는 그런 부분을 책임지겠다. 그런 무료 변론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교사에서 선생님 스승상으로 가는 사표로서의 어떤 교직원 이런 부분에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울산교육 현안 구강열 예비 후보의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 시사진단은 구강열 울산시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야죠. 단일화. 단일화. 예, 출마 선언하실 때만 해도 예. 어느 후보와도 뭐 단일화 가능성 열려 있다. 뭐 또 특히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생각이 됐는데 최근에 발언을 좀 보면 조영식 후보와는 단일화 없다. 그리고 김주홍 후보와도 뭐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었기에 단일화 없다. 완주 의지를 강하게 밝히신 거예요. 입장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예, 맞습니다. 이야기해 주시죠.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단일화는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사실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다가 예. 단일화의 필요성은 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요. 그게 정책하고 어떤 이념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교집합이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특히 그 조영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선생님이 이 술을 드신다 하면 주로 자기 우리 직장인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 바운더리 내에서 드실 건데 그 음주운전을 하면서 그 피해 대상자는 자기가 늘 사랑한다는 그 제자 아니겠습니까? 학생들.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도 안 갈 뿐더러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는 일단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예. 교육감으로서 자질을 갖추느냐 안 갖추면 그런 정책이나 어떤 이념이 아무리 같다 해도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김주홍 후보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헌법 가치는 이런 교육 그 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준수가 되어야지 뭐 그 다음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권리나 의무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 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법이 아직도 모호하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대화의 창구조차 완전히 닫힌 겁니까? 어떻게 뭐 저희가 어떻게 이제는 받아들이면 제가 됩니까? 보니까 거의 예. 닫혔다고 봅니다. 닫혔다 보고 이런 구도로 가면은 예. 3자가 예. 까지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하는데요. 뭐 시간이 좀 짧습니다. 나중에 더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새 후보에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후보들과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예. 울산시 교육감 이번에 구광열이어야 하는 이유 우리 유권자들께 설파해 주시죠. 울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산업도시로서의 어떤 뭐 물론 네임밸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폴루션 그러니까 공해 도시로도 또 이렇게 악명적으로는 그리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 교육으로서 상당히 갈증을 시민들이 많이 느꼈거든요. 예. 저는 사실 작가고 또 예술가로서 교육청에 만약 입성하게 되면 울산을 멋진 세계적인 문화예술 교육 관광도시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태화강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샌느강보다도 더 아름답게 할 수가 있다. 예. 예, 그거는 교육청에서 먼저 어쨌든 설정을 해놓으면 시청하고 콜라보레이션이 된다면 충분히 거기에 거리의 악사라든지 화가라든지 등등 그리고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서 어떤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 문화예술 공간을 제가 해서 울산을 산업도시 일변도에서 정말 문화예술 교육도시로 제가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넓은 세계로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저는 그것을 자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우리 시민 여러분들, 학부모, 학생, 교사를 포함한 특히 교육 가족 분들이 유심히 또 지켜보실 텐데 마지막으로 교육감 후보로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인사 말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울산 교육 지금 바꾸지 않으면 늦습니다. 특히 AI 시대를 맞이해서 울산 교육을 세계로 뻗어나가게 만들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울산 교육의 세계화, 저 구광열이 해내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시사진단 구광열 울산시 교육감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육감 선거에 던지는 한 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울산 교육 앞에 산적한 과제를 후보들이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귀 기울여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조용식 울산시 교육감 예비 후보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가 우리 회사에 딱 맞게 도와줄 수 없나요? 회계에 송금에 몸이 모자라요. KB국민은행과 함께 해결해볼까요? 기업의 모든 순간 국민이 있다. KB국민은행. 더 작아지고 더 가벼워도 여전히 강력한 슈퍼소닉 트래블 다이슨. 만약 다른 내가 되어볼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또 다른 나? 아니면 지금의 나? 보아도, 만져도, 표정도, 느낌도 자연스러워야 자연스러운 것. 다른 내가 될 수 있다 해도 나는 지금의 나를 선택할 거예요. CPM 특허 기술의 밀착력 차이가 자연스러움의 차이. 벨로테로 Merge Aesthetics.